푹푹 찌는 여름더위, 찬물을 마셔보고 선풍기 앞에 다가가도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밖에 나가면 1초 만에 땀이 나고 입맛까지 사라지는데 이럴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그 말, 몸보신. 보통 여름 복날에 맞춰 다양한 보양식을 먹을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삼복을 다 챙기진 않지만 그중 하루는 꼭 삼계탕을 먹는데요. 지금은 복날하면 삼계탕이지만 역사적으론 보신탕을 더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날이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부터 챙긴 것이고 왜 게나 닭을 먹은 것일까요? 먼저 복날은 초복, 중복, 말복, 삼복을 말합니다.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걸쳐 있는데 한 해 중 가장 더운 시기이자 한 해 농사의 병충해가 들기도 하는 그런 시기이죠. 이런 복날의 유래는 고대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한의 사마천이 쓴 역사서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원전 676년 춘추시대 진나라 덕공이 처음으로 복날에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짓고 사대문 안에서 개를 잡아 병충해를 막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복날의 시초로 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렇다 쳐도 하필 그 제사에 개를 잡아 올리는 것엔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엔 계절과 음양오행, 12지신에 대한 사상적 개념, 그러니까 주술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세상이 뜨거운 양의 기운과 서늘한 음의 기운으로 나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사계절에서 봄과 여름을 양의 기운, 가을과 겨울을 음의 기운이 강한 계절로 봤는데 세 번의 복날인 삼복은 가을의 기운이 일어서지 못하고 여름의 기운에 세 번 굴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달마다 상징하는 동물을 배치했는데 가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음력 9월에 해당하는 동물이 바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삼복더위라는 말을 쓸 정도로 여름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 개를 잡아 제사를 올린 것이죠. 또한 이것을 먹음으로써 가을의 기운을 보충했습니다. 물론 복날은 몸보신이란 공식이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만큼 주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몸보신이 필요했던 이유도 존재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조상님들이 복날에 즐겨 먹었던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복날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조선 후기에 쓰인 각종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날에 대한 기록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음식은 게장, 즉 개고기입니다. 복날에 게를 잡아먹는다던가 게장을 먹어서 몸을 보신했다는 등 게장의 조리법, 게장의 효능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골엔 옛 풍속이 남아있어 개고기를 먹는다는 내용과 중국의 옛 풍속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등 우리 조상님들은 오래전 복날에 게를 먹는 풍속을 받아들여 지속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자주 등장하는 음식은 팥죽입니다. 팥죽 또한 복날 보양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보통 팥죽하면 한겨울 동지에나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뜨거운 여름에 굳이 팥죽을 먹는 것엔 동짓날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짓날에 먹는 팥죽은 귀신을 쫓는 의미가 있었는데 조선 후기엔 여름에 각종 전염병이 도는 일이 많았고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을 귀신이 옮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복날에 팥죽을 먹어 귀신을 쫓음으로써 전염병에 걸리는 것을 막고 더위를 먹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세시풍속에 대한 시를 지었던 유망공은 부잣집에선 여름에 시원한 제우탕을 먹는데 땀 흘리면서 먹는 팥죽이 더위를 씻는다는 말은 못 믿겠다는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선 후기까진 게장과 팥죽이 복날의 주 보양식이었다면 일제강점기부턴 게장은 계속 먹지만 팥죽에 대한 기록이 줄어들고 삼계탕과 육개장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중 닭고기는 삼국시대부터 닭백숙을 먹었다고 하며 동의보감에선 잃어버린 기운을 회복시켜주고 장기의 활동을 도와준다고 되어 있는 등 이미 과거부터 조상님들이 보양식으로 먹어왔는데요. 여기에 원기를 보충해준다는 인삼을 넣어 삼계탕으로 만들어 먹으니 설계 자체가 복날을 위한 음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싶은 음식이 탄생합니다. 삼계탕은 복날 보양식으로 소개되며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이 주로 먹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도 개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 육개장을 먹었습니다. 다만 오늘날의 육개장과는 조금 형태가 달랐다고 하네요. 부유층은 녹용탕과 사슴피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삼복더위를 보양식과 함께 보내는 한편 당연히 복날 더위를 음식으로만 보내진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시를 쓰며 피서를 즐기기도 했고 여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 목욕을 하거나 물놀이를 즐겼으며 강변에서 모래찜질을 하며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또한 1년 중 가장 무더운 기간인 만큼 과거 여름방학도 복날과 깊은 연관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학교 유경공원은 여름방학이 초복부터 말복의 기간으로 3번의 복날이 곧 방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몸보신은 왜 필요했고 굳이 개고기를 먹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봤듯이 주술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몸보신이 필요했던 이유도 존재합니다. 전근대 농경사회에서 여름은 농작물이 자라는 시기로 농번기에서도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일을 해야 했으니 자칫 잘못되면 체력이 방전되어 쓰러질 수도 있었죠. 때문에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과 같은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해 체력을 보충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여름에 몸보신을 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할 방법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사냥은 엄두도 내기 힘들고 소는 비싸고 당장 농사에 써야 했으며 돼지도 비쌌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개와 닭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와 닭은 농업사회에서 중요하게 담당하는 일이 없었고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이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 곳이 한반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사정은 대부분의 농경국가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계 각국엔 여름 무더위를 보내기 위한 각종 보양식이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여름 보양식으로 장어를 주로 먹습니다. 일본엔 여름 장어를 먹으면 더위를 타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있다고 하네요. 장어 양념구이나 장어덮밥 등을 주로 먹었습니다. 중국은 불도장이라고 하는 음식을 여름 보양식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죽순, 상어 지느러미, 해삼, 전복, 닭가슴살, 양고기 등 30여 가지 재료와 여러 한약재를 섞어서 오랜 시간 푹 구워 만든 음식이라고 하는데 맛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재료를 듣기만 해도 보양식처럼 느껴지긴 하네요. 스페인은 가스파초란 스프를 보양식으로 먹었습니다. 토마토, 오이, 피망, 샐러리, 양파, 마늘, 콩, 식초, 소금 등을 넣고 갈아서 만드는데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해 여름철 활력 회복에 좋고 지금도 식료품 가게에서 음료수처럼 포장 제품을 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보양식으로 캐서롤을 먹었습니다. 캐서롤은 원래 야채와 고기를 넣어 천천히 익히는 찜 요리인데 여름에는 특별히 단백질이 풍부한 사슴고기를 넣어 먹었다고 하네요. 영국 요리라서 맛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외에 프랑스도 포토페라는 냄비 요리를 먹었고 불가리아에선 요거트에 오이, 견과류, 마늘 등을 다져놓고 섞어서 보양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보양식이 과연 지금도 필요할까요? 현대인은 일반적인 식사만으로도 주요 영양소를 듬뿍 섭취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구태여 날을 따로 잡아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따로 챙겨 먹어야 할 이유가 있냐며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농경시대에나 필요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점심에 삼계탕 한 그릇을 먹고 저녁에 친구들과 치맥을 뜯을 훌륭한 명분을 주는 복날을 굳이 거부할 필요는 없겠죠.